기후환경단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기후솔루션은 2024년 한 해 동안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후악당을 찾아 18건의 기후소송을 진행했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정책을 연구해 40건 이상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솔루션은 재밌는 동료가 많지만 가장 재밌는 건 대표인 주진님입니다. 왜냐면 주진님은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비영리 기후단체인 기후솔루션을 만들었거든요. 전세계 기후 관계자가 모이는 UN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기후솔루션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동료들이 모여있는지 얘기를 들어보죠. 여기까지 진심으로 하게 된 계기? 뭐 재밌어서 한 거예요. 진짜 학교 다녔을 때 환경 문제를 매우 우연히 접했고 파고 들어갈수록 기후변화가 나왔죠. 그냥 어디에나 존재하는 화석연료의 문제를 다루는 거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변호사가 됐던 계기는 뭐예요? 옛날에 이제 학교의 단계발을 막으려고 대학교 본부 가서도 미팅을 하고 그랬는데 자꾸 이제 도시계획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법. 내가 뭘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래서 우리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변호사를 하라고 하는구나 하고선 느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오래 걸렸죠. 김현장 다니시다가 결정적인 그 순간이 뭐였어요? 나와서 해야 되겠다. 늘 이런 걸 하고 싶었죠. 왜냐면 학교 때 환경 모임 만들고 그런 게 재밌었기 때문에 캅 2007년 캅 13에서 그때도 화석상이 있었는데 생동감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참 부럽다.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궁금했고, 막연히 저거는 왜 없을까 우리나라에.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 없음 하는 문제는 알 텐데 뭔가 개발이 안 된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결국에는 몇 년 뒤에 이제 미국 NGO에서 실제로 인턴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미국 NGO를 구경하면서 쭉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구나, 분위기가 이렇구나, 이 뒤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보고 느끼고, 그리고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직장을 관두고 작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설립하는 일을 조금씩 했죠. 큰 일에 내가 기여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기쁨이 있죠. 좋은 사람들이 자꾸 이 운동, 이 일에 들어와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게끔 만드는 게 제가 기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변호사 셋이서 시작한 기후솔루션에 최초의 정직원이 들어오는데 전력시장의 탈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EMP팀의 가희님입니다. 가희님은 삼성전자의 ESG팀으로 이직했다가 기후솔루션으로 돌아오셨는데요. 가희님은 어쩌다 기후솔루션과 헤어질 결심을 했고 돌아올 결심을 하게 된 걸까요? 기후솔루션에 오게 된 계기가 뭐예요? 제일 처음에요. 가치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게 굉장히 멋지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멋진 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왜 떠나셨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아무래도 시민사회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 경험에 대한 갈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캠페인 일을 하는데 기업들 어떻게 일하는지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저로서는 좀 이해하고 싶다. 그래서 내부에 들어가서 한번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왔습니다. 추천하시나요? 기업승은? 1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왜 기후변화였어요? 제가 환경공학을 전공하면서 마주하게 된 현실이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기후변화 정치학이라고 책을 읽고 지금 기후재앙이 닥쳐오고 있지만 손에 가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저도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삶 살고 싶다, 내 직업으로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기후변화였어요.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된다라는 흐름은 오랫동안 있었지만 지금 국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유연하지 못한 교통 때문에 지금 연결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할 만한 방안으로 지금 에너지 저장 장치와 같은 유연성 자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국내 정부에서도 이 흐름에 따라갈 수 있게 하고 저희도 여기서 와서 어떤 논의가 있는지를 빨리 많이 배워가고 싶다라는 바람으로 왔습니다. 선생님 근데 GHC죠? 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저를 따라왔어요. 가희님이 길은 못 찾지만 전력시장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기후솔루션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지신 분이 있지만 아예 기후운동의 반대편 다크사이드에서 기후악당을 위해 일했던 어두운 과거를 가진 분도 있습니다. 에너지와 식량 시스템을 총괄하는 하지연님입니다.
어둠의 일을 하시다가 어쩌다 기후 솔루션으로 전향하게 됐는지 들어보죠. 탑에 대한 환상이 있으셨나요? 환상은 없었고 탑에 다녀온 동료들이 많이 퇴사하고 탑에서 많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만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악명에 비해서는 배울 것도 많고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누가 시켜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현님 이제 네. 기후 솔루션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네, 저는 정유회사에서 네. 변호사를 했어요. 이를테면 바다로 아니면 땅으로, 하천으로 기름이 새면 달려가서 회사를 위해서 정당한 범위 내에서 네. 법적 책임을 최대한 가볍게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했죠. 진짜 오일머니를 받으시면서 일했던 거네요. 맞아요. 근데 오일머니 받으시다가 어쩌다가 기후 솔루션으로 완전 반대로. 뭔가 미쳐서 그랬던 것 같고요. 나오니까 추워요. 원래는 사실 환경에 관심이 없으니까 정유사에 갔던 건데 거기서 일을 하면서 환경 오염과 관련된 사건들도 많이 하면서 이게 되게 생각보다 자주 발생할 수 있고 심각한 문제구나. 제가 이제 다닐 무렵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얘기하기 시작해서 저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알게 됐고 오일머니를 위해서 일할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물론 여기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거에 비하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배웠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여기서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밌으세요? 깃솔에서의 일하는 게? 저는 전반적으로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해서 우리가 같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부분과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더 성장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때 그 부분이 저한테는 재밌는 거예요. 얻으신 게 있나요? 이번 컵에서? 네, 얻은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생각보다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후변화를 어떻게든 한번 막아보겠다고 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한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좀 납작하게 평가할 건 아닌 것 같다. 사람들의 어떤 열정 같은 것을 보면서 저도 나름대로 많은 동기부여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로펌과 정유회사에 다녔던 변호사, 기업 대신 기운동의 길을 선택한 연구원, 팔뚝에 파리기후 협약을 기념하는 타투를 한 이상한 PD 등 기후 솔루션에는 저마다 다른 동기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동료들이 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좋건 나쁘건 다 모이는 유엔의 전통이죠. 다 모이는 장소고 여기서 만나는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성이 기후변화 문제의 복잡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적이 없어요. 온실가스는 우리 생활 곳곳에 묻어있어. 이 쓰는 모든 물건도 다 온실가스잖아요.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만들고 배출하고 그로 인해서 기후변화 생기는 과정에서 빈곤의 문제도 현출이 되고 세계의 모든 문제들이 이 모이고 이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한두 기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 기관이 같이 해야 돼서 인류로서 굉장히 큰 도전이고 그걸 좀 느껴보고 굉장히 좋은 자리라 생각하고 재생에너지 3배를 확대하려고 그러면 에너지 저장 장치를 6배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동의를 얻어서 그 서약이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한국 정부가 사실 참여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었어요. 어제 한국 정부가 가입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을 듣는데 그래도 저희가 여기저기 뛰어다녔던 이제 팀원분들도 다 애써주시고 했는데 그런 노력이 헛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 이제 협력해서 만든 결과물이라서 더 의미 있고 값진 것 같습니다.